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일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A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3주차에 나온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자그마한 창업 팁은 KPI 핵심 성과 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제 창업가로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2023년도 마루 입주 기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루 180, 마루 360 요 건물은 그 아산 나눔재단에서 이제 그 창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입주 공간 및 엑셀러레이팅 공간으로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요. 강남구 소재 위치해 있는 곳에서는 뭐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뭐 인당 한 10만 원 정도 원래 내긴 하는데 뭐 거의 그 위치나 입지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무료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비용적인 부분보다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성장 곡선을 그리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은 경쟁률이 세다는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스포츠 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9월 3일까지 아직 시간 좀 넉넉하게 남아 있죠. 좋은 점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대상, 최우상까지 가면은 내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예창패는 근데 예창패는 아니에요. 예창패는 아니고 이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바로 이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계열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자체 특화 분야 아이템 사업화 지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뭐 멘토링 창업 교육, 투자 상담, 엑셀러레이팅, 입주 공간 네트워킹, 창업 경진대 공모전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딱히 뭐 창업 관련해서 어떤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를 뭘 알려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이번 주 창업 지원 사업이 뭔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쓸만한 내용들은 굉장히 그래도 있는 편인데 뭐 이렇게 색다르게 뭐가 또 새롭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그 KPI라고 하는 그냥 창업 백과사전 정도의 개념으로 예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K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PI라고 하는 거는 뭐 꼭 어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창업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뭐 가르치면 그 다음날 뭐가 펑펑 올라간다기보다는 보통 이 수행하는 시간과 결과를 보기까지의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교육을 할 때 뭐 한 달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뭐 한 반년 뒤, 1년 뒤에 나온다 그런다면은 그 1년 뒤에 나오는 그 성과가 제가 한 교육 때문이 다른 뭔가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는 당장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질 않더라도 내가 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 정도의 어떤 그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로 뭔가 좀 잠재적인 어떤 그 지표를 선정을 하게 돼요. 그걸 보통 우리가 KPI라고 얘기하는데 뭐 교육을 예로 들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강좌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너무 괜찮아요. 이게 너무 괜찮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수강생 수 혹은 뭐 수료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참석을 하는가, 재미가 없고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탈률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표로 삼아서 이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1년 뒤에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낸 분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사실은 조금 간접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원 자금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당장 그 예창패 받은 그 1개월 안에 뭐 1년 안에 또 초창패 받은 1년 안에 뭐 갑자기 매출이 펑펑 터져 나가면서 막 기업이 확 성장하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의 가치를 따질 때는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 근거를 파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근거 자료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창업가 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베타 테스트를 돌렸을 때 뭐 고객들의 피드백이라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내가 뭐 2년, 3년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당장은 어떤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 구독자 수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 뭐 일간 접속수, 월간 접속수에서 뭐 MAU, DA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KPI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하드웨어 어떤 제품 창업이다 그러면은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약 계열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그 뭐냐 실제로 그 성과들 뭐 논문이나 특허 아니면은 뭐 투자 유치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KPI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공식화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내 사업이 정말 가치가 있고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좋은 게 나왔어요, 멋있는 게 나왔어요 이런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수치적인 정량적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잘 평소에 꾸준히 모아놓고 설정을 해서 이제 그 지표를 잘 보여주셔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예창패, 초창패 이후에도 뭐 이제 후속 지원 사업이나 후속 투자 유치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좋은 KPI는 당연히 매출이에요. 제일 좋은 KPI는 당연히 매출이고 뭐 고용 창출에 뭐 얼마나 내가 돈을 벌었냐 수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한 방에 이렇게 쭉쭉 나가진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로 이 KPI를 고민을 해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성과 지표를 좀 제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우리 회사의 뭐 5년 뒤 매출 계획 그럼 뭐 다들 뭐 10억, 50억,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 1000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KPI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1000억을 달성하려면 그 전에 뭔가 뭐 유저 수가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KPI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성장 계획을 많이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이거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캡처를 해서 썼었는데, 이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수작업으로 이 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지금 한 15개 정도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23년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창업 교육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을 다 들으신 분들 중에 대표 우수 기업을 뽑아서 입주 공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무료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비용 얘기가 아예 안 나와 있어서 요건 좀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사업화 지원금으로 3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입주 공고 치고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지원 사업 하나 나와 있어요.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 추가 기업 모집 공고라고 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최하 월 160만 원에서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특별히 어떤 그 기준을 딱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디자이너 고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쪽 통해서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디자이너 고용해주시면은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부 경기 문화창조호부 지역자원 발굴단이라고 해서
이제 선발을 한 다음에 사업화 지원 자금으로 참여 팀들 대상으로 총 합쳐서 3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을 준다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가지고 이제 지역 발전에 힘쓰는 그런 이제 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 경기도 쪽에 계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 위크라 그래서 투자자 미팅 신청인데요. 뭐 투자 유치 관련해서 뭔가 좀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란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냥 한번 볼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회색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번 그냥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제 초록색부터 이제 빨간색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실상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잘 없어요. 요 파란색은 아마 오늘 요거 하나 있는데 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좋은 사업의 기준이 돈을 많이 주냐도 있지만은 인건비가 되게 조달하기가 힘든 자금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원 사업하고 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뭐 그다음에 제약 조건이 생각보다 좀 적다. 이런 거 관점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은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충남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중장년 예비 창업자 맞춤형 창업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안에 이제 안양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 공간이 이 창업교육하고 연동해서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주 공간인데 이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독립형 공간을 준다라고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료인지 무료인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요거는 일단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너워크 센터 투자유치 공간 뭐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 하우투비즈 여의도에 있고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청년 창업 경진대회 스디콘이라고 하는 창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대상 1,5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은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원 사업은 아니고 경진대회죠.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해외 진출 2천만 원 지원인데 제가 여기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 쓴 거는 이 진출 지원하는 무슨 그 안에 프로그램 참가비가 있어요.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참가비로 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한 어떤 각종 부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과학벨트 창업성장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자금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디자인 콘텐츠 융합 유통지원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자금 지원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이런 그 유통 쪽 관련해서 디자인 콘텐츠 유통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컨설팅 그 다음에 조금 바우처 형태로 뭘 좀 지원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공간이 되게 많아요. 대구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요즘에 이 교육생 모집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공간을 같이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곳이고 개방형 공간이고 무료인지는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벤처스페이스 업무 공간 투자 유치 마케팅 입주기업 모집 서울 강남구 독립형이고 유료인데요. 뭐 비쌉니다. 자, 판교 경기문화창조부 스타트업 오피스 입주기업 3차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 개방형 모두 꽂고 유료 공간입니다. 단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자, CES 2024 서울관 참가 기업이 있어요. 이거 관악구청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CES 참가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2,200만 원 상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CES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서울관이라서 따로 이제 서울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거 말고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냥 전국구 그 CES 그 부스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2023년 과학벨트 창업성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모두고요. 사업화 지원 최대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내년도까지 기다리셔도 되지만 아직 좀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굵직한 지원 사업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1,500만 원 정도면은 사업을 뭔가 좀 시작해보기 나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주공간 모집 공고 나와 있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 윤기원이고요. 경기도 성남시 광교에 있습니다. 독립형 공간이고 유료입니다.
GVC 어쩌고 저쩌고 우수기업 모집 공고, 이것도 서울 강남구 독립형에 있는 공간이고 유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40대 이상이고 대구 달서구에서 개방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개방형이라서 뭐 아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볼 때 이런 전용 공간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 짜잘하게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협업 기업이라 그래서 이제 동서발전에서 협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본격적인 자금 지원이 되진 않지만은 뭐 팔로나 이런 쪽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시드 투자 상담에 참가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영산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창업교육생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해 있고 무료입니다. 세종 창업빌에서 신규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세종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경기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에서도 입주 공간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청년 ESG 스타트업 발굴 육성 참여기업 모집인데요. 요거 겉으로 볼 때는 발굴 육성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돈에 관련된 것 같지만 둘 다입니다. 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입주 공간 지원도 나와 있습니다. 성북구 항산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자잘하게는 김해영 엑셀러레이팅 프리 IR 참고자라고 되어 있죠. 김해 쪽에 위치한 분들 중에 IR 쪽 관련해서 좀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캠프 재팬 1기 좀 애매한데 여기 L이 롯데 L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롯데 쪽하고 같이 뭐 일본 쪽 특히 이제 하고 뭐 연계하는 그런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하여튼 개인의 좀 어떤 성향 문제도 있어서 요거는 권장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맥주 오픈 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되면은 사업화 지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오비맥주랑 같이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충남 지역연계원 청년창업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 로컬 파운더스 캠프 사업화 지원 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해 줍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내포 신도시 창업 패키지 지원 모집 공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화 자금이 아니고 신용보증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받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도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위치해 있고 독립형 공간 유료입니다. 춘천시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고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고 독립형 개방형 둘 다 있고 무료 공간입니다.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같이가게 용문 단기 입주 창업자 모집. 제가 요거는 정말 한번 매력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카페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여러분이 뭐 진짜 뭐 창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얻는다기보다는 이제 카페나 이런 쪽을 뭔가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뭐 경험을 쌓기 되게 좋은,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커피나 이런 쪽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나중에 뭐 꼭 푸드테크 쪽이라 직접 뭐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카페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여기 참여해 보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료 물음표인데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래서 이걸 유료라고 해야 되나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이 정도면은 저는 3개월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의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ES K-스타트업 통합관 모집 공고 나와 있죠.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CES 참가 지원하면서 700만 원 상당의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지원을 합니다. 물론 뭐 왔다 갔다 교통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지만은 직접 부담하셔야 되겠지만은 아까 이제 서울관이 따로 있었고 K-스타트업 통합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 아마 비슷한 위치에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전국구 쪽으로는 이쪽으로 지원하시고 서울 소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관으로 지원해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자금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짜잘하게 나와 있는 걸로는 이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화 지원 자금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1억 원 정도 가깝게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 개인이 지원을 하는 게 사내 벤처기 때문에 회사 단위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큰 회사를 갖고 있고 적어도 사내 벤처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중견까지는 아니래도 중견급의 어떤 회사를 갖고 있고 이 회사 안에서 인제 그 뭐냐 우리가 그 사내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그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내 벤처 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자회사 형태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제 지분도 그 본사 모 기업이 인제 일부 가져가는 형태로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된 사례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다 안 됐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접했던 사내벤처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보다는 좀 이상하게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꼬여 가지고 좀 많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력 추천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쪽으로 혹시 지원한다 그러면은 원래 모기업과의 좀 어떤 그 이해관계를 좀 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고런 인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바제르 스타트업 허브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서울 바이오업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주도형 예비 창업 프로그램 시드팁스 소풍벤처스에서 진행되고 됐는데요. 타이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작년에도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특별한 혜택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전형적인 엑셀러리팅 프로그램인데 뭐 소풍벤처스도 굉장히 큰 곳 중에 하나니까 요쪽 관련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인제 그 돈 되는 것들도 많이 하지만은 소셜 벤처는 이쪽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쪽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민간기관하고 교육기관 쪽인데요.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분명 이번 주 초에 8월 7일에 공고가 올라온 것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 올라온 공고가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시점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기관, 교육기관에서 딱히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없어가지고 뭐 민간 교육은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M&A 소식입니다. 메인테넌스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올렸어야 되는 지금 콘텐츠를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요거 빠른 시간 안에 올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어떻게든 뭔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마 좀 운이 좋으면 오늘 밤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A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 저희 유료 컨설팅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단순하게 그냥 컨설팅이 아니고 교육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좀 같이 고민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또 스쳐 지나간 곳은 굉장히 또 피해가 막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태풍 이후에 좀 여러 가지 피해가 좀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는 좀 덜 갔기를 혹시 있었다면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조금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말복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조금만 더 버티면 또 쳐서 지나서 조금 선선한 날씨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느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무더운 여름 또 태풍과 그 수많은 폭우에 정말 잘 버텨주셨고요. 모두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성공적인 창업 활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만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리쿠레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